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엔 5장 자동제어의 과도응답인데 우리 과도응답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회로의 과도 현상이라는 부분 공부하신 적 있으시죠? 그 부분에 정상 상태가 되기 전의 상태를 우리는 과도 현상이라 하는데 여기서 지금 과도 응답입니다. 과도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응답. 입력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장, 지금부터 이제 5장에 대해서 5장. 자동 제어의 과도 응답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또 해보시자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과도 해석에 사용되는, 해석에, 사용되는, 시험 기준의 입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시험 기준의, 입력. 제가 우리 강의 막 시작할 때 처음에 어떻게 이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입력이란 값이 어떻게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고정이. 자, 보니까 입력이 지금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까? 총 우리 지금 3가지로 나와 있죠. 3가지로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보자는 거예요. 입력에 따라서 응답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첫 번째가 계단 입력입니다. 계단 입력. 유닛 스텝 펑션이라고 우리 했지. 자, 유닛 스텝 펑션. 근데 여기서 이제 입력이다 보니까, 고정된 입력이다 보니까 스텝, 디스플레이션, 인풋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계단 응답. 이 계단 응답 우리 뭐라고 했어요? UT라고 그때 표현을 많이 했어요. 어디서? 라플라스에서. 그러면 이 계단 응답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입력 값이 계단은 유닛 스텝은 이렇게 일정하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 RT 이 입력 이 RT가 어떻게 되더라? 자, R에 U에 T 값과 같더라. 이 R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상수야, 상수 K라고 써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 입력이 어떻게 UT가 되더라. UT. 이놈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되죠. RS는 UT S분의 1과 같더라. 자, 이 입력값이 뭐야? 우리 이놈 RS는 이 UT니까 어떻게 됩니까? S분의 R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R은 상수니까. UT,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S분의 1이 되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보니까 등속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등속 입력. 자, 등속 입력을 봤더니,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신호를 줌에 따라, 시간이 감에 따라 일반적으로 쭉 올라간다는 거지. 그죠? 이게 등속 입력이야.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램프 입력이다 하고 있어요. 램프 입력. 어떤 거 이제? 기울기가 램프죠. 그죠? 그래서, 이놈도 어떻게, 입력 신호를 RT를 줬더니, 이놈은 R에, 이놈이 어떻게 됐어? T에 UT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이놈도 어떻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시켜봤더니, 이렇게 라플라스. 이놈도 어떻게, 이렇게 라플라스를 한번 시켜보자고. 라플라스 시켜봤더니, RS라고 하는 이 입력 입력이 뭐가 된다는 거야? S의 자승분의 R 값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 등가속 입력이네. 자, 등가속 입력. 자, 등가속 입력도 우리가 어떤 거냐? 등가속은 이게 이제 약간 포물선처럼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 흔히 이 등가속 입력을 또 뭐라고 해요? 포물선 입력이라고도 많이 하죠. 포물선. 자, 포물선. 그래서 이놈도 어떻게? 입력 신호 RT를 R에 어떻게 T의 자승에 UT 값을 줬다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럼 이놈은 어떻게 돼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시켜봤더니 이놈 RS가 어떻게 됩니까? S의 3승분의 2가 되겠네. 2의 R. R은 상수니까. 그죠? 예. T의 자승 어떻게 라플라스 하게 되면 S의 n 플러스 1분의 n 팩토리얼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게 입력값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뭘 줘 이제? 정연파 입력을 주게 되면 그럼 뭐라고 이제? 주파수 응답이라고 되겠죠. 주파수 응답.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우리 입력을 어떻게 이제 계단 입력, 등속 입력, 뭐 등가속 입력을 줬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자, 자동 제어계의 시간 응답 특성이라는 게 있죠. 시간 응답 자, 특성. 자, 보니까 자, 여기에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정상 응답이 있고요. 정상 응답이 있고 두 번째 자, 과도 응답이 있죠. 자, 과도 응답이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정상응답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되어 있어? Steady State Response라고 되어 있는데, 정상응답 오차는 자동제어의 정확도를 표시하는 지표. 자, 정상응답이라고 하는 거, 여기 정상응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동제어계의 정확도를 표시하는 지표가 된대요. 그 다음에 자, 정상응답 특성은 시험 입력에 대한 정상오차의 값을 측정하여 판단을 하더라. 정상오차, 우리 이 챕터 다음에 이제 정상오차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요. 그 정상오차의 자, 값을 측정하는 판단이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과도응답. 우리는 지금 이 챕터에서는 지금 과도응답, 이 과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과도응답이야. 어떤 입력값을 줬을 때, 계단 입력, 등속 입력, 등 가속 입력 값을 줬을 때 입력값에 따라서 응답값이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자, 과도응답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어 시스템의 과도응답 특성의 평가는 소극성 얼마만큼 빨리 올라가냐. 그 다음에 안정성에 대해 행해진대요. 자, 요놈은 자, 어떤 거? 소극성하고 자, 안정성에 대해서 자, 행해진대. 자, 소극성은 제어 시스템이 어느 정도 빨리 목표치에 도달하냐. 그럼 우리는 소극성이라 하죠. 그 다음에 자, 안정성은 제어량이 정상치에 도달할 때까지의 감세 특성. 그럼 우리는 얼마만큼 안정이 되냐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런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자, 교재에 그림이 지금 나와 있죠.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어떤 거야? 목표값이라고 하는 거. 자, 요게 지금 목표값이라고 볼게요. 자, 요 부분이 목표값이야. 왜?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우리 어떤 신호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거야? 100V를 줬는데, 100V에 뭐, 얼마의 저항? 뭐, 55의 저항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전류값이 얼마가 돼? 2A죠, 2A. 2A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지. 이건 지금 정상적인 거야. 근데 2A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여기서 쭉 타고 올라왔다가, 어떻게 돼, 이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정상 상태로 이렇게 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2A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2A가 나오지가 이건 2A가 아니지. 되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자, 요 놈을 기준으로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이 놈을 기준으로 자, 이 이후의 상태 이걸 우리는 정상 상태라고 해요. 정상 상태. 그 다음에 자, 이 정상 상태의 이 이전의 상태 이걸 우리는 과도 상태라고 하죠. 과도 상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과도 상태에 대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 첫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오버슈트라는 게 나와 있죠. 첫 번째 오버슈트. 자, 제가 여기다가 필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필요한 것만 좀 할 건데 자, 하나하나씩 이제 또 파악을 좀 해서 보시자고요. 첫 번째가 이제 오버슈트야. 오버슈트. 이 오버슈트라고 하는 건 뭐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도응답 중에 생기는 입력과 출력 사이의 최대 편차량,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 오버슈트라고 한다는 거죠. 이 양은 그냥 과도 안정도의 뭐의 척도가 된다고요? 소극성이야, 안정성이야? 안정성의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안정성. 자, 어떤 거냐? 오버슈트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건 지금 목표치잖아, 파란색은. 이건 지금 목표치죠, 목표가. 아까 흔히 100V를 줬는데 부하가 50oh짜리가 있어. 그때 전류가 2A라면서요. 이 2A지. 그렇죠? 자, 요 부분, 요런 부분이 뭐가 돼? 요걸 우린 오버슈트라고 해요. 어떻게? 목표치가 여기인데 요 놈을 넘어서 버렸네? 불안정한 시스템이 되겠지? 이게 오버슈트. 여기, 요런 게 오버슈트. 요런 게 오버슈트예요. 그 다음에, 자, 자동 제어계의 안정도의 척도가 되고, 그 다음에 상대 오버슈트. 자, 오버슈트에서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되는 게, 자, 상대 오버슈트라고 하는 거죠. 자, 요 상대 오버슈트는 어떻게? 최대 오버슈트를 뭘로? 자, 최종의 희망값으로. 이 최종 희망값이란 게 뭐예요? 목표값이 되겠지. 분의 100분율 값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게 상대 오버슈트예요.
다음에, 자, 백분율 오버슈트. 자, 백분율 오버슈트라고 하는 것은 최종 목표값을 뭐 최대 오버슈트 값으로 나눠준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자, 최대 오버슈트의 발생 시간. 이 발생 시간 공식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지연 시간이 있죠. 지연 시간. 자, 지연 시간. 자, 여러분 우리는 TD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어떤 거? 딜레이 타임. 딜레이 타임. 그래서 지연 시간인데, 지연 시간은 어떤 거? 목표값에 몇 %에 도달되는 시간? 목표값에, 자, 50%에 도달되는 시간. 되는 시간을 우리는 지연 시간이라고 합니다. 지연 시간.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감쇄비. 자, 디케이 레티오. 자, 감쇄비. 얼마만큼 감쇄가 되냐? 감쇄비. 자, 이 감쇄비 어떻게 구합니까? 감쇄비는 자, 최대 오버슈트. 이 최대 오버슈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제1 오버슈트라고 해요. 제1 오버슈트를 뭘로? 제2 오버슈트로 나눠준 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감쇄비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최대 오버슈트 이 그림을 보시자고. 최대 오버슈트는 요게 최대 오버슈트지. 제1 오버슈트. 제2 오버슈트는 요게 제2 오버슈트죠. 자, 여기서 얼마만큼 감쇄했어? 자, 이 양을 알아내는 게 감쇄비예요. 감쇄비. 요 감쇄비. 이해되시죠? 자,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 보시자고요. 자, 상승 시간. 자, 상승 시간이 있네. 자, 상승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TS라고 합니다. TS. 자, 라이징 타임이라고 많이 해요. TR이라고 합시다. 라이징 타임이니까. 자, 라이즈 타임. 그러니까 상승 시간. 그래서 상승 시간은 뭐냐? 목표값에, 여러분, 자, 목표값에, 자, 10%에서, 자, 90%에, 자, 도달되는, 자, 시간을 우리 뭐라고 해? 상승 시간이다라고 해요. 상승 시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응답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응답 시간. 자, 이 응답 시간 또는 정정 시간. 또는 뭐 정착 시간이라고도 많이 해요. 정착 시간. 자, 이건 뭐냐? 자, 응답이 요구하는 오차 이내로 정착되는데 요하는 시간. 그러니까 응답이 자, 요하는 대로 자, 요하는 이렇게 쓸까요? 자, 응답이 요구하는 자기 시간 내로 오차 이내로 자, 정착되는 자, 시간이라고 할게요. 자, 이게 뭐냐? 세팅 타임. 우리 흔히 이걸 세팅 타임이라고 해요. 이놈을 뭐 TS. 이놈을 TS라고 하는데 TS. 이게 세팅 타임이에요. 이걸 보시게 되면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부분. 요걸 TS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정착 시간, 응답 시간을 기준으로 자, 요놈은 정상 상태. 여기서는 과도 상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 표. 자, 응답 시간을 요할 때 오버슈트가 뭔지, 지연 시간이 뭔지, 감쇄비가 뭔지, 상승 시간이 뭔지, 응답 시간이 뭔지. 자, 다음 중 과도 현상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의미 파악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이제 과도 응답을 이제 보시자고요. 이제 어떻게 이제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냐? 자, 이제 그 응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입력으로는 계단 응답, 램프 응답, 등가속 응답 이렇게 여러 가지 입력을 줬어요. 하지만 자, 입력을 줬더니 응답이 자, 어떻게 입력 값에 따라서 달리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과도 제어계에 자, 과도 응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시스템이 자,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자, 그런 걸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특성 방정식이라는 게 있겠죠. 특성 방정식. 이 특성 방정식이 뭐냐라고 봤더니, 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블록 선도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전장, 4장 보시게 되면 블록 선도였지. 다시 한번 블록 선도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요놈을 R.
다음에 자 요놈이 플러스 가압점이 되겠네. 마이너스 5차 2 다음에 GS 자 요놈 자 HS라 보고요. 자 요놈은 이렇게 피드백 요소가 되겠지. 괴한 요소. 다음에 출력 C 자 이 블록선도의 전달함수를 구해볼게요. 하나 질문. 블록선도 이 블록선도 가지고 전달함수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했어? 전향 경로를 뭘로? 1 마이너스 피드백 요소로 우리가 구했죠. 그럼 자 보시자고요. 나 전달함수 구해볼래. R분의 C 입력에 대한 출력이죠. 자 요놈은 어떻게 구해? 전향 경로 뭐 있어? GS 자 1 마이너스 근데 자 가압점 보니까 플러스네 마이너스네. 그럼 여기 플러스 되죠. 거기에 피드백 요소 뭐 있습니까? GS 자 HS 있지. 자 여기 뭐가 돼? 전달 함수가 되겠지. 자 근데 이렇게 전달 함수를 구했는데 이 전달 함수의 여기 분모값 여기 이 분모값 자 이 분모값을 우리는 특성 방정식이라고 해. 뭘로 봤을 때? 이 분모를 0으로 봤을 때. 그럼 다시 자 1 플러스 GS 자 HS가 자 0인 방정식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 0으로 둔 방정식을 우리가 특성 자 방정식이다 라고 한 거지. 특성 방정식. 자, 이 특성 방정식에 의해서 근의 위치, 이 특성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시스템이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특성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니까 이 특성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달함수의 분모값을 우리는 특성 방정식 값이라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네. 자, 두 번째 이제, 자, 근의 위치와 응답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근의 위치와 자, 응답. 이 특성 방정식 정말 중요하죠. 이 특성 방정식에 따라서 시스템이 결정이 돼버리니까. 요놈. 자, 보니까 우리 이제 S평면에서의 근의 위치와 응답이라고 하는 거 지금 보이시죠? 그죠? 그 S평면. 자, 우리 이걸 복소평면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보시자고요. 자, 자, 우리 네 가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자, S평면. 요걸 흔히 S평면. 자, 복소평면이라고 많이 해요. 보시자고요. 자.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자, 지금 S평면을 제가 그려봤는데, 첫 번째, 자, 근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있지. 자, 하겠지만, 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극점을 뜻해요, 극점. 지금 이게 어디에 있어? 극점이. 이 좌반면. 요 놈을 우리는 좌반면. 뭘 기준으로? 이 허수축. 요건 허수축이죠. 요 허수축을 기준으로, 자, 0인 좌반면. 요 놈은 우반면. 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래요. 자, 극점이 이 특성 방정식의 근의 값이 좌반면에 있을 때 또는 우반면에 있을 때 그렇게 자,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 어떤 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좌반면 어떤 거 있어요? S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특성 방정식이네. 어떤 전달함수를 구해봤더니 자, 요 놈이 어떻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좌반면에 있겠지. 그걸 어떻게? 우리는 이 라플라스 변환된 값을 가지고 시스템을 알아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요놈을 어떻게? 역 라플라스 해가지고 시간 함수로 바꾸셔야 되겠지. 자, 요놈 바꿔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익스포넨셜, 요놈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와 같더라. 그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라고 하는 것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자, 익스포넨셜 0은 항상 우리 1에서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이 시스템 자체가 요놈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온다는 거지.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우반면에 있어. 자, 어떻게? S-A분의 1이래요. 어떤 전달함수의 특성 방정식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우반면에 있겠지? S값이 플러스 A니까. 그럼 요놈 어떻게? 다시 라플라스, 역 라플라스 해보면 요놈 어떻게 됩니까? 익스포넨셜 AT 되겠네. 그죠? 그러면 요놈 어떻게 가? 이렇게 가. 그죠? 그러면 자,
요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수렴하고 있죠. 요놈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안정한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놈 지금 발산돼 버리지. 점점 커버리잖아. 그렇죠? 요놈 우리가 불안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의 위치가 특성 방정식에 근의 위치가 좌반면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스템이 안정하다라고 보는 거고, 요놈 우리가 안정하다라고 보는 거고, 자, 우반면에 있대요. 우반면에 있다게 되면 요놈은 어떻게? 불안정하다라고 보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과도 현상을 배우는 거야. 이렇게 S평면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근이 어디에 있어요? 근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 허수축상에 있어. 근이 지금 이렇게 허수축상에 있대요. 허수축상에. 그럼 요 놈을 자, 여기가 지금 J 오메가 마이너스 J 오메가가 있겠지. 자, 요 놈인데 자, 요 놈을 봤더니 요 놈 우리도 또 수식으로 또 적을 수 있겠지. 어떤 라플라스 된 전달함수 GS 값이 어떻게 표현할까? A에 자, S 자승 플러스 A 자승이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 자, 요 놈을 어떻게? GT 시간함수로 바꿔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인에 AT 되겠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이렇게 이 사인 파지 이렇게. 자, 그죠? 이거 어떤 상태? 일정한 값.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임계다라고 해. 임계. 그죠? 자,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나와 있어요. 그럼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떤 상태? 임계 상태라고 보시면 돼. 안정 불안정하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요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옆에 이제 또 보니까 자, 세 번째 보니까 자, 어떻게 있어? 그의 위치가 우반면에 실수 허수로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실수 허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지? 자, 요놈도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전달함수 값을 한번 구해볼게. 요놈 어떻게 이제 B 하고 S 플러스 S 마이너스가 돼야지만 자, 이게 이쪽에 있겠죠. 실수에 A의 자승 플러스 B의 자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요게 이제 어떻게 돼? 근값이 S는 자, 요놈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요게 지금 뭐가 돼? 요게 지금 특성 방정식이죠. 특성 방정식. 그렇지? 요놈의 근의 값이 어떻게? A 플러스 마이너스 B에 있겠지. 그죠? 자, 요놈 어떻게 이제 역 라플라스 해가지고 GT로 구해보면 요놈 어떻게 됩니까? 자, 익스포넨셜 BT에 이렇게 쓸까? 이게 A지. AT에 사인에 BT 되겠네. 그렇죠? 그럼 요놈 어떻게 돼? 이제 자, 방금 익스포넨셜 AT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사인이니까 사인파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발산해버리네. 그렇지 않아? 지금 그 그래프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의해서 만약에 파형이 시작이 된다면 이 파형 자체가 어떻게 시작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이 시스템. 자, 어떻게? 근의 위치가 우반면에 허수축에 존재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무슨 시스템? 자, 불안정한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야. 예, 우반면이 또 있으니까. 그러면 자, 요놈 보실까요? 자, 요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대요. 그럼 허수축상에도 존재하고 좌반면에 그게 또 존재한대. 실수가. 그죠? 그럼 요놈 어떻게 이제? 자, 요놈도 전달함수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해볼게. 그럼 요놈 어떻게 됩니까? 요놈도 우리 교재에 이제 마지막이지. 요놈 B가 되는 거고, 요놈 S 플러스 A여야지만 좌반면으로 가잖아. 실근이. 요놈의 자승 플러스 자, B의 자승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요놈 다시 자, 시간함수로 봐보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에 사인의 BT가 되겠네. 그죠? 자, 라플라스, 저는 지금 라플라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라플라스 쪽으로 가보셔야 돼요. 자, 요놈 해보니까, 요놈 어떻게 됩니까? 자, 요 시스템은 이렇게 되지. 자, 1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수렴하죠. 여기서도 어떻게? 이렇게 수렴한다고.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가, 자,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되겠네. 그죠?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가죠. 그래서 요놈이 어떤 시스템? 자, 안정된 시스템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론을 좀 내볼게요. 자, S평면을 내가 이렇게 그려봤어. S평면인데, 여기 지금 S평면.
자, 복소평면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있는 거 우리는 뭐라고 해? 좌반면이라고 해요. 좌반면. 그 다음에, 자, 요 놈은 우리는 어떤 거? 우반면이라고 그래. 우반면. 근데, 자, 근의 위치가 만약에 좌반면에 실근이나 허수축에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좌반면에 있을 경우에는 이건 다 어떤 시스템? 안정된 시스템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근의 위치가, 자, 우반면 쪽에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실수나 허수축에 또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이제, 불안정한 시스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허수축, 이거 허수축이지? 이 허수축에 걸쳐져 있다. 라고 봤을 때는 이건 뭐라고 보면 돼요? 자, 임계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표 내용이,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세 번째. 자, 보니까, 자, 0점, 극점. 자, 0점하고, 우리가 세 번째. 자, 0점과, 자, 극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0점하고 극점은 뭐냐라고 봤을 때 어떤 전달함수 값이 RS에 이 CS라는 값이 전달함수 값을 봤을 때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S 플러스 P1, 자, S 플러스 P2 등등등등 갈 수 있을 거고, 자, S 플러스 G1, 자, S 플러스 G2라고 볼게요. 그러면 자, 이 근해값, 이 S 값이 마이너스 G1 또는 자, 마이너스 G2가 되게 된다면 요놈 얼마가 돼? 분자가 0이 되죠. 0. 그러면 자, 요놈을 GS라고 이렇게 볼게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 GS 값이 얼마가 돼? 분자가 0이니까 여기 0 되겠지. 그죠? 다시 이 근해 값이 S가 마이너스 P1, 자, 마이너스 P2가 됐다라고 봤을 때는 요게 0이지. 0분의 상수. 그러면 이 GS라는 거 하는 이 전달함수 값이 얼마가 됩니까? 무한대가 되겠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보시자고요. 자, 이 GS가 0이 되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0점이라고 해. 0점. 그 다음에 이 JS가 무한대가 되는 거, 이놈 우리는 극점이다 해요. 극점. 그 다음에 이 0점은 어떤 상태? 회로가 단락된 상태와 같다라고 해서 단락 상태. 자, 극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 개방된 상태와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여기 이 극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이 극점이 좌반면에 있으면 안정, 우반면에 있으면 불안정, 허수축상에 있으면 임계. 자, 그런 내용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0점은 이렇게 크로스 표시, 서클 표시, 극점은 크로스 표시.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알아봤고, 자, 이제 네 번째, 자, 1차계의 과도응답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지금 다 한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 요놈이죠. 이 표. S평면상에 좌반면에 있으면 안정, 우반면에 있으면 불안정, 자, 허수축상에 있으면 임계. 자, 이걸 어떻게, 이 네 가지 근의 위치를 보고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자, 네 번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번째, 1차계의 과도응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자, 네 번째, 자, 1차계의 자, 과도응답이에요. 이 1차계라고 하는 것은, 자, 방정식이 어떻게, 1차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죠? 자, 보니까, 자, 요 놈을 한번 또 볼게요. 자, 블록 선도가 하나가 또 나와 있네. 자, 요 놈이 R. 자, 출력 C. 자, 보니까 이 전달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KC에 1 플러스 자, TS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이거 구할 수 있지? 다시. 자, 요놈 전달함수 구해볼게요. 자, 입력에 대한 출력. 이 전달함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전향경로 1 플러스 TS분의 KC를 자, 어떻게 피드백 요소. 자, 여기 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네. 가압점에. 자, 가압점에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죠. 자, 피드백 요소죠. 자, 어떻게? 1 플러스 자,
KC에 1 플러스 TS. 그죠? 요놈 정리해 보니까, 통분해보고, 정리해 보니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오죠? 자, KC를 어떻게, TS 플러스 KC 플러스 1로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다더라. 그러면 이 전달함수 구했으니까 이 전달함수의 이 분모값이 뭐가 돼? 특성방정식이 되더라. 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야. 자, 요놈을 이제 어떻게 이제 변경을 해봤어요. 식을 어떻게 이제 여기다가 KC 플러스 1로 다 나눠봤어요. 여기다가 자, KC 플러스 1 곱하기 KC 플러스 1분의 1로 다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값이 나왔습니까? 자, RS 대 뭐 CS는 자, 여기도 이렇게 쓸까 그냥. 자, CS는 자,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TS 타오 S 플러스 1분의 자, K가 되더라. 자, 이 타오라고 하는 건 뭐야? 타오. 우리 시정수 표현하시면 되겠지. 자, 보니까 그러므로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 K라고 하는 거. 여기서 나오는 이 K. 자, 여기서 이 K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됐어? KC 플러스 1분의 KC 값이었고 그 다음에 타워, 이 시정수 타워라고 하는 게 얼마나 됐어요? KC 플러스 1분의 자, T로서 우리가 표시를 한 거죠. 원칙상으로는 이 식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이놈이 자, KC 플러스 1분의 KC이고 이놈은 KC 플러스 1분의 T에 SE 플러스 1이 되겠네. 자, 이런 식이죠. 그렇죠? 요놈은 어떻게? K가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뭐가 돼? 요게 타워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봤어. 해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요? 1차. 이게 지금 1차잖아. 형이. 1차. 그렇죠? 우리 이렇게 S 플러스 A분의 1. 요건 지금 1차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 자, 요놈 S의 자승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1. 요건 뭐야? 2차 제역이지, 2차. 2차 항이잖아. 제곱. 자, 이렇게 보자라고 하는 건데, 자, 보시자고요. 요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달함수를 지금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어떻게, 이러한 1차 제역의 단계 입력에 대한 응답은, 그러니까 어떤 입력을 준 거야? 스텝 펑션 준 거죠? 어떤 거? 자, 단위 계단. 자, 입력으로 뭘 줬어요, 지금? 자, 단위 계단. 그러니까, 자, 어떤 거 줬어? 아까 RT를 얼마를 줬어? R에 UT, 아까 UT란 거, 한 거 우리 기억나시죠? 입력값을 요놈을 줬어요. 그래서 요놈. 자, 라플라스 변환해보니까 이 RS가 어떻게 돼? S분의 R이 되겠지. 근데 이 R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상수. 그러니까 요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요놈 어떻게? 1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자, UT인데 요놈은 S분의 1. 입력값을 뭘 줬다는 거야? S분의 1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해서 줘봤어요. 해서 자, 요놈 다시 요놈을 어떻게 됐어? 이제 요놈을 다시 갖고 와볼게. 자, RS분의 CS는 자, K의 자, 타워와 S 플러스 1인데 여기 CS라고 하는 출력에다가 어떻게 K의 타워와 S 플러스 1 곱하기 자, 요놈이 RS가 되겠네. 근데 이 RS 부분에다 뭐 줬어? 입력을 단위 계단 줬으니까 S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요놈 어떻게? 타워와 S 플러스 1분의 K의 S분의 1이 됐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겠네. 자, 해봤더니 자, 요놈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요놈 어떻게 합니까? 부분 분수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요놈 어떻게 해? 나눠봤어. 나눠보니까 타워로 이제 나눠보니까 요놈 어떻게 됩니까? 요놈이 자, S 플러스 뭐 타워분의 1분의 타워 K 하고 요놈은 S분의 1이 되겠네. 그죠? 요놈을 부분무수 해볼게. 부분무수. 그러면 S분의 K1 플러스 자, S 플러스 자, 타워분의 1 그죠? 타워분의 1분의 K2가 되겠지. 그죠? 요놈 부분분수 해가지고 K1일 때, K2일 때, 자, 어떻게, 리미트, 자, S가 타워분의 1로 갔을 때 구하고, 요놈 또 리미트, S가, 자, 0으로 갔을 때,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지. 자, 구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분분수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제가 과정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해보니까, 요놈이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 이 값을 가지고 어떻게, 시스템이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모른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놈을 어떻게 했어, 이제? 자, 요 부분을, 자, 시간 함수로 역변환시켰어요. 자, 어떻게 이제, 이 CT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K에, 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오분의 1의 t 값으로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시스템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스템이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자, 판단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해보니까 자, 요놈이 이제 어떻게 돼요? 요놈의 시간함수 그래프를 쫙 그려보니 자, 어떻게 됐어요? 자, 목표값 이게 1이 목표값이라면 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안정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니 이런 함수가 됐대요. 그러면 자, 요 놈을 기준으로 우리는 여기는 무슨 상태? 정상 상태. 요 놈을 자, 과도 상태 이렇게 본 거지. 그죠? 그럼 여기까지는 어떤 과도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는 좀 정상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기 때 자, 이렇게 봐 보니까 이때 0.632 이걸 우린 뭐라 그래? 자, 요 값에서 보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1값이 됐을 때 자, 우린 뭐라고 합니까? 자, 목표값에 63점, 이 목표값에 63.2%에 도달되는 시간 요 놈을 우린 뭐라고 해? 타워. 요 놈을 뭐라고 합니까? 시정수라고 하죠. 시정수. 그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시스템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됐죠? 자, 이게 1차 제역이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하고 부분분수를 하다 보니까 자, 라플라스 함수, S 함수에서는 이게 안정한지 불안정한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값도 알 수 없었다고. 근데 어떤 거? 시간 함수로 바꿔보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거야? S 평면상에서의 좌반면은 안정, 우반면은 불안정, 허수축에 쓰면 임계. 자, 그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 자, 5번째. 우리 이제 1차 제역에 대해서 이제 받고. 자, 이제 5번째. 자, 5번째 이제 2차 제역해 가지고 한번 보시자고요. 2차 제역에. 자, 5번째. 자, 2차 개의 과도응답을 한번 보시자고요. 2차 개의 과도응답. 자, 보니까 2차 개의 과도응답 보니까 어떤 전달함수를 봤더니 RS의 CS는 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 오메가 n의 자승에 S의 자승에 플러스 2배의 제타의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 자승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고유 각 주파수야. 그 다음에 요놈, 요 제타라고 하는 거. 이 제타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동비라고 하는 거예요. 제동비. 다시 자, 볼게요. 자,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각 주파수. 고유 각 주파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제타라고 하는데 이 제타는 뭐가 돼요? 이제 제동비라고 하는 거예요. 제동비. 자, 이제 보시자고요. 근데 자, 이제 어떤 거? 자, 요게 전달함수야. 전달함수에서의 분모값을 0으로 봤을 때 그걸 우리 뭐라고 했어요? 특성 방정식이라고 했어. 그럼 요게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특성 방정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럼 특성 방정식의 근의 위치 가지고 우리가 뭘 판단했어? 시스템이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임계냐? 지금 그거 파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놈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근의 공식, 2차 제어계이기 때문에 자,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에서 어떻게 근의 값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뭘 합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근값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근의 공식을 한번 이용해서 근값을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자, S의 자승 플러스 2배의 제타의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의 자승을 0으로 봤을 때 이때 S값, 이 S값을 봤더니 근의 공식 이용해서 봤더니 요놈 어떻게 됐어? 자, 마이너스 제타의 오메가 n,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제타의 오메가 n의 루트에 1 마이너스 제타의 자승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요놈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시그마의 플러스 마이너스 J의 오메가 값으로 나왔다는 거지. 중요해? 중요치 않아. 최종적인 결론값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요놈도. 자, 우리가 이제 근의 공식 이용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근의 값을 알아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자, 이제 보시자고요. 그럼 이 제타에 대해서, 이 제타가 지금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 이제 모양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런 모양이.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첫 번째, 제타가, 자, 1보다 작아. 여기 제타가 1보다 작다라고 보니까 1보다 작아. 그럼 음수 나오겠죠. 자, 보니까, 요놈이 어떻게 이제 부족제동이 되더라. 부족제동이.
부족제동 현상과 같더라. 그럼 부족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뭘로 알고 계시냐면, 아, 진동하구나. 그래프 자체가 진동하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이 제타가, 자, 1과 같대요. 제타가 1과 같대. 자, 1과 같으니까 여긴 뭐만 남아? 요거 없는 거지. 여긴 마이너스 오메가 n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요놈 어떻게 돼, 이제? 자, 임계, 자, 제동 상태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실수만 남으니까. 이게 1이니까, 1이면 여기 0이죠. 이 허수부 0이잖아. 그럼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n. 그러니까, 어떤 거? 실수군만 갖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제타가, 자, 1보다 크대요. 1보다 크니까, 요놈이 이제 뭐가 돼? 과제동이 돼. 과제동. 그 다음에, 아까 부족제동일 때는 진동이래요. 그럼 여기 과제동 어떻게? 비진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약간 쌍방 회로로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제타가, 자, 0과 같네. 요놈 0이고 요놈 0이네. 이 허수값만 남는다는 거지. 그죠? 자, 보니까 허수값만 남았네. 해서 요놈 우리는 뭐라고 해? 자, 무제동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요놈이야. 자, 우리 2차 제역에서는, 자, 요놈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놈을. 제동비에 의해서 같이 틀려진다라고 하는 거. 됐죠? 우리 교재에도 이제 표 내용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놈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장에 자동제역의 과도응답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자, 다시 한번 결론을 좀 내리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과도응답은 어떤 거? 입력. 자, 어떤 입력 값에 대해서, 그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것 중에 어떤 거 있었습니까? 단위 계단을 주냐, 등가속을 주냐, 또는 램프 함수를 주냐, 램프 입력을 주냐에 따라서 응답값이 틀려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S평면, 복속평면상으로 봤을 때, 자, 어떻게 이제 좌반면에 있게 되면 시스템의 근의 위치가, 자, 어떤 거, 전달 함수에서의 분모값을 0으로 봤을 때 그 방정식, 그걸 우리 뭐라고 했어? 특성 방정식이라고 했어. 그때 특성 방정식에 나오는 근의 위치가 좌반면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우리가 안정하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우반면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거고, 임계 상태. 자, 어떤 거, 허수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임계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 불안정을 또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제어기에서는 이 제타, 제동비에 따라서 이게 부족제동이냐, 과제동이냐, 임계제동이냐, 그 다음 또 무제동이냐, 그렇게 또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시면 또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또 어려움이 또 없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과정은 여러분들이, 아, 저 식이 저렇게 해서 유도가 됐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도, 자,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알아봤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